안녕하세요, 한별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다시 여러분들을 제 침실에 초대하는데 오늘은 뭔가 조금 더 여러분들과 가깝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좀 아늑한 분위기, 친구가 집에 같이 놀러와서 밤에 이야기하는 그런 분위기를 내고 싶어서 이렇게 침실을 한 번 더 공개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머리가 비에 좀 젖어가지고 엉망인데 다 눌렸어요. 양해를 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무슨 얘기를 먼저 할까? 제 얘기를 또 먼저 하자면 저는 요새 되게 좋아요. 너무 좋아요. 많은 분들이 얼굴이 되게 좋아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근데 실제로 요새 진짜 좋고 정말 다 너무 좋습니다. 뭔가 저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는 딱히 스트레스를 잘 안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정말 재밌어서 하는 거였고 한 번도 재밌지 않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고 되게 저는 잘 힘들지 않았다고 항상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작년 가을, 아니 작년 겨울 연말에서 올 연초까지 되게 제가 힘들어 보인다는 댓글을 많이 받았어요. 한별님 되게 뭔가 힘들면 좀 쉬셔도 괜찮다. 너무 지쳐 보인다. 웃는 게 너무 힘들어 보인다. 이런 댓글이 막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닌데 나는 괜찮은데 왜 그러지? 아 우리 구독자들은 진짜 나를 너무 걱정해준다. 나 너무 고맙다. 그런 마음이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좀 지쳤었나 봐요. 그거를 제가 잘 몰랐어요. 주변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넌 진짜 스트레스에 강한가 보다.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되게 금방 회복이 된다고 할까? 그래서 제 친구들이 막 넌 되게 예민한 것 같으면서도 좀 둔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실제로 제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지는 않는다는 걸 알고 있는데 스트레스에 좀 둔감한 편이었나 봐요. 분명히 받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저는. 안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심지어 저는 옛날에 그 구독자분들이 댓글로 지쳐 보인다는 이야기를 할 때도 아닌데 나 되게 재밌게 영상 잘 찍었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고 제가 잠깐 쉬고 나서 돌아왔잖아요. 휴식기 이후에도 굉장히 많이 리프레쉬가 됐다고 생각해서 영상 찍는 것도 되게 괜찮았어요. 근데 제가 내가 힘들었었구나. 이게 진짜 괜찮은 거구나 라는 걸 언제 느꼈냐면 지난번에 제가 취중 댓글 영상을 찍었잖아요. 그 영상은 진짜 즉흥적으로 정말 가볍게 너무 재밌게 찍고 편집도 되게 재밌게 했어요. 뭔가 저는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걸 옛날에는 겟레디미에서 했었는데 이제 별별 라디오가 생기고부터 그런 부분을 별별 라디오로 빼고 나서 제 이야기 일상을 들려드린 적은 있었지만 뭔가 마음속이나 머릿속에 있는 이야기를 한 적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본 채널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기분이 들어서 되게 좋았고 제가 원래 촬영하기 전에는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찍는 편인데 되게 가볍게 찍은 영상이라서 너무 좋았고 그래서 편집도 되게 엄청 빨리 했어요. 한 진짜 이틀 만에 편집을 다 붙잡고 너무 재밌어서 다 붙잡고 바로 끝냈어요. 근데 역시나 여러분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고 제 생각 이상으로 정말 좋았고 제가 가장 듣고 싶었던 분들의 이야기였거든요. 조용한 다수분들. 저도 이제 알죠. 많은 분들이 저를 좋아해서 제 영상을 봐주시고 계시다는 거. 근데 원래 만족하는 조용한 다수와 불만족한 시끄러운 소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만족하신 분들이 많아도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제 영상이 마음에 들지 않으신 분들이 그 시끄러운 그 소수가 더 이야기가 크고 존재감이 크기 때문에 근데 제가 되게 요새는 좋다고 했잖아요. 그 영상 올리고 나서 너무 좋았어요. 되게 마음도 편해지고 더 영상을 열심히 찍고 싶어져서 3일 내내 지난 주말 3일 내내 업로드를 3개를 했어요. 귀걸이 하울이랑 한별 매거진 채널에 또 다른 귀걸이 영상을 올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별에 로레나랑 같이 데이트한 것도 이렇게 3가지를 올렸어요. 그리고 그 3일 동안 심지어 촬영을 2개나 더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 영상을 찍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왜 그럴까? 제가 무엇 때문에 힘들었었나? 왜 내가 다시 이렇게 활기차졌나, 되게 좋아졌나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 저한테 어떤 구독자 동생님이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요새 좀 이런저런 일들이 많고 유튜브가 많이 예민한데 한별님이 유튜브 할 때 뭔가 회의감이 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댓글을 딱 봤을 때에 들었던 생각은 아니 나는 진짜 괜찮은데 였고 주변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고 저도 조심스러운 입장이고 어떻게 함부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좀 조심스럽게 아무 언급도 하진 않았었지만 되게 예민한 댓글들도 저한테도 많이 달리기도 했고 그래도 저는 그거는 제가 감수해야 할 부분?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냥 공과 사니까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유튜브가 100% 공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또 100% 사적인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온라인에서의 저와 오프라인에서의 저가 이렇게 있는 거니까 그런 공과 사를 잘 구분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꼭 그렇진 않았었나 봐요. 어떻게 보면 저도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았었고 뭔가 제가 모션을 하나 취할 때마다 예민한 댓글들이 너무 많이 달리니까 예전에는 제가 겟레디미를 찍어도 저는 메이크업을 잘 못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었고 잘 하진 않아서 여러분들께 많은 팁을 드릴 순 없지만 제가 쓰는 제품에 대한 궁금점이라든지 그래도 최소한 제가 어떻게 화장을 하고 있는지는 보여드릴 수 있고 또 제품에 대한 평가는 여러분들과 비슷한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플러스 좀 더 가까워지는 진짜 친구랑 같이 메이크업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겟레디미를 찍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메이크업 별로다 진짜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달리고 메이크업을 못하는데 메이크업 영상을 왜 찍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달려서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 댓글은 수시로 있었지만 제가 힘들었던 건 그런 댓글이 정당화가 되는 분위기였어요. 그 댓글은 절대 정당한 게 아니잖아요. 뭐 악플을 달릴 수도 있죠. 그리고 누군가 저를 싫어할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분명히 그런 댓글을 달면 이게 나쁜 댓글이라는 것도 알았고 보시는 사람들도 알고 다 그 사람을 그러면 안 된다는 분위기였는데 한별님이 못하니까 그런 댓글 달릴 수도 있지. 이런 식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게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겟레디미를 저도 모르게 안 찍게 되더라고요. 그런 댓글 받기 싫다 찍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찍어야지 하는데 손이 안 간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문득 그 파란 머리하고 스페인 다녀와서 많은 분들이 요새 메이크업 궁금하다, 파란 머리 메이크업 궁금하다 해서 딱 찍으려고 보니까 8개월 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리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서 좀 횡설수설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냥 그런 부분이 힘들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자연스럽게 할 수가 없다는 거. 누군가가 뭐라고 하는 건 괜찮지만 그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당해지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자꾸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그렇게 댓글 읽기에서 제가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을 때 더 많은 분들이 솔직하게 저에 대한 이야기와 그 영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구독자님들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걸 보면서 아 맞아 이런 게 진짜 소통이지 맞아 난 더 소통을 하고 싶어 라는 생각으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요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들과 소통이 단절이 됐었던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원활하지 못했던 부분이 분명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조심스러워서 못하다 보니까 그런 저를 보면서 구독자님들도 무의식적으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댓글이 1000개가 넘게 갈려서 거의 1200개 가까이 되는데 네, 안 좋은 댓글이 정말 단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단 하나도.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굉장히 좋고요. 정말 이런 제 모든 생각을 담긴 영상을 본 채널에서 한번 하고 싶어요. 특히 악플을 다시는 분들한테 네, 영상 편지 하나 쓰고 싶어요. 쓰는 게 아니라 찍고 싶어요. 진짜로.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새 되게 좋고요. 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 또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거부감 없이 또 오해 없이 받아주신다는 점이 너무 좋고 또 여러분들도 저한테 솔직하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게 항상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보다도 별별 라디오 찍을 때를 제일 좋아하는데 다른 영상들은 제가 재촬영하려면 진짜 힘들어서 하기 안 하거든요. 제가 막 재촬영을 해야지 하고 결국 그거에 질려가지고 못한 영상들도 되게 많은데 그냥 보통 영상이 딱 이렇게 망하면 아 다시 찍어야 돼 언제 다시 찍어 보통 이런 생각인데 별별 라디오는 제가 뭐 그렇게 많이 재촬영을 한 적은 없지만 되게 재촬영하는 것조차도 즐거워요. 그냥 아 내가 더 잘 말할 수 있어 더 내 마음을 더 잘 표현할 수 있어 하는 마음으로 찍기 때문에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네요. 특히나 더 한별 매거진 제 새로운 채널이 생겼어요. 한별 매거진이라는 채널이. 이거는 제가 공식적으로 제대로 언급을 한 적이 없고요. 인스타에서도 그냥 정말 짧게만 뭔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야기를 하고 본 채널에서도 아직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왜냐면 이 채널이 탄생하기까지의 스토리가 좀 길기도 하고 아직까지 이거를 공식 채널로 만들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고민 중이기 때문이에요. 소통을 위한 채널이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께 와서 구독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되게 조심스럽고 뭐랄까 어쨌든 패션을 좋아하고 패션을 하는 사람으로서 크리에이터라고 하긴 뭐하지만 아무튼 무언가를 제작하는 사람으로서 심지어 그걸 영상과 패션이라는 주제로 하는 사람으로서 계속
고퀄리티로 좋은 영상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뭔가 내가 잘 해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본 채널과 세컨 채널에서 하지 않는 이유는 그 채널들은 그런 용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만든 채널인데 제 욕심을 채우기 위한 영상을 거기에 올릴 순 없겠더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약간 신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채널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게 한별 매거진이 아니었는데 크루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진짜 뭐든지 잘 예쁘게 만들어져서 진짜 영상으로 된 매거진을 보는 것처럼 그런 것도 하고 말 안 하는 영상도 찍고 뭐 말하면서 트렌드를 이야기해주는 그런 영상들도 찍고 정말 모든 것이 다 패션으로 된 올어바웃 패션으로만 하는 게 어떻겠냐. 그리고 본 채널에서의 패션은 뭔가 여러분들께 좀 더 가까운 데일리룩 같은 그런 영상을 보여드린다면 스타일 다이어리를 제외하고 그런 좀 친근감 있고 실용성 있는 패션을 보여드린다면 뭔가 그 세 번째 채널에서는 조금 더 진짜 매거진 같이 패션에 많이 집중된 영상을 보여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매거진이란 키워드가 저한테는 한별 매거진을 떠오르게 한 거죠. 왜냐면 한별 매거진이 저한테는 되게 아쉽게 남은 카테고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별 매거진을 계속 못 찍었던 이유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본 채널에서 한 번 더 하겠지만 일단은 여러분들께 먼저 들려드리는 걸로 제 영상의 컨텐츠들이 되게 다양해졌잖아요. 예전에도 아마 잠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만 패션 하울이든 뷰티 하울이든 뷰티 추천템 뭐 이런 거 되게 다양하게 찍으니까 이 중에서 한 달에 하나를 꼽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중복되면은 굳이 보여줄 필요가 있나 싶고 이게 한 달에 한 번 이걸 찍는 것도 굉장히 큰일인데 심지어 별로 그렇게 뭔가 스페셜한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좀 부족함을 느끼고 휴관을 했었는데 어떤 식으로 이걸 다시 살릴까? 저도 그 한별 매거진이 너무 좋았고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셨고 했는데 서드 채널을 매거진 형식으로 바꾸면 거기서 한별 매거진을 해도 되겠다. 새로운 방식으로. 그게 이제 한별 매거진 서드 채널이 탄생한 계기고요. 어쨌든 아직까지 정식으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은 거는 저도 그 채널을 어떻게 꾸려가야 될지 아직 방향이 잘 잡히지 않아서 일단은 좀 더 잘 만들어진 패션 영상을 올리는 거에 집중을 하고 그렇게 올릴 건데 그거는 딱히 여러분들이 뭐 봐주시면 저야 너무 감사하지만 딱히 보지 않으셔도 여러분들한테는 별 상관없는 거라서 뭔가 봐달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한별 매거진만의 오리지널 콘텐츠가 생겨서 이달의 트렌드라든지 혹은 뭐 분기별로 트렌드, 패션 트렌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든지 그런 식으로 제가 좀 더 오리지널 콘텐츠에 집중할 수 있게 되거나 조금 더 방향성이 생기면 그때 아마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드 채널도 제가 좀 마음이 평온해지고 정말 마음이 좋아지니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도 샘솟고 막 뭔가 더 하고 싶더라고요. 역시 사람은 스트레스 안 받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이번에 절실히 느꼈어요. 내가 할 말은 해야 되고 하고 싶은 건 해야 되고 충분히 쉬어야 하는구나 라는 걸 정말 유튜브 하면서 처음으로 깊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용히 계셨던 다수의 분들 그 댓글 읽기 영상에서 저한테 목소리를 내주셨던 많은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덕분에 제가 정말 마음도 편해지고 진심으로 되게 리프레시하는 계기도 됐고 제가 혼자 한 달 동안 영상을 안 올리고 쉰 것보다 그 댓글을 본 게 저한테는 더 힐링이었어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진심으로. 그냥 한 달 동안 쉬고 스페인도 다녀오고 뭐 친구들도 만나고 놀고 그랬지만 그땐 되게 노는 것도 노는 것 같지 않았거든요. 약간 좀 마음에 묵직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몰랐지만 그때는 몰랐지만 그렇게 한 달 동안 쉰 것보다도 여러분들의 이렇게 댓글을 본 게 저한테는 좀 더 힐링이었던 것 같아요. 별별 라디오에서도 항상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께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보면은 아 이렇게 속 깊은 이야기를 나한테 해주는구나 싶어서 항상 감동을 받을 때가 많죠. 진짜 감사해요. 오늘은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보내주셨던 사연 중에 하나인 꿈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사연 이야기를 하기도 전에 50분이나 지났더라고요. 진짜 이것도 별별 라디오 초반부터 굉장히 많이 왔던 사연인데 언니 저는 꿈이 없어요. 꿈이 뭔지 모르겠어요. 꿈이 없어서 되게 좀 우울하다. 저도 꿈을 갖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꿈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꿈이란 대체 뭘까요? 뭔가 이렇게 몰랑몰랑하고 단어조차도 예쁘잖아요. 꿈. 뭔가 꿈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되게 뭔가 더 멋있어 보이고 더 예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과연 꿈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되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저는 꿈이 없다라고 해서 보내주셨는데 저는 세상에 꿈이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꿈이라는 건 단어가 꿈인 거지만 결국에는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은 것, 무언가를 실현하고 싶은 욕망이잖아요. 결국에는 이거는 나의 욕구이자 욕망이에요. 단어가 조금 꿈은 좀 더 아름다워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비슷한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좀 장기적인 욕망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무언가를 먹고 싶다라는 욕망은 바로 해소할 수 있는 욕망이지만 내가 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을 먹고 싶다 하는 것은 되게 장기적인 욕망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꿈이라고 해당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저한테는 꿈이라는 거는 그냥 욕구와 욕망에 되게 비슷한데 단지 지금 당장 실현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서 내가 어떠한 부분에서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추상적이고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제가 예전에 이 세상에 욕구가 없는 사람은 없다고 했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싶은 거, 자고 싶은 거, 무언가를 하고 싶은 것, 모든 것이 다 욕망인데 이 욕망이 없는 사람은 분명 없는데 마찬가지로 저는 꿈이 없는 사람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것은 계속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꿈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단지 내 꿈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나한테는 분명히 꿈이 있는데 꿈이라는 게 너무 추상적이다 보니까 이게 진짜 이걸 꿈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내가 모르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좀 어린 친구들, 한국에 있는 어린 친구들이, 어린 동생분들이 꿈이라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뭔가 추상적이고 멋있게 생각을 하는 게 꿈이란 단어가 그렇게밖에 쓰여지지 않거든요. 일단 꿈이 있는 게 항상 되게 아름답고 멋있게 꾸며지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꿈,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그거를 이뤄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고 뭔가 극복을 하고 결국에는 해내서 큰 것을 이루고 마는 이게 꿈이라고 되게 이것만이 꿈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것도 꿈이죠. 근데 그냥 엄청나게 거대한 꿈 중에 하나의 종류일 뿐이에요. 꼭 무언가 대단하고 거창한 것을 이뤄내야 되는 게 그게 꿈의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무언가에 대한 꿈을 갖고 그거에 대해서 노력을 하는 건 되게 멋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것에 대한 갈증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그 사람한테 그것은 매력적인 거고 그만큼 매력적인 것을 가진 거기 때문에 멋있어 보일 수는 있지만 왜 꿈이라는 게 우리가 자고 일어났을 때 그런 꿈이라고도 하잖아요. 우리가 맨날 똑같은 꿈을 꾸진 않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잘 때 꾸는 꿈은 보통 내가 생각한 거나 혹은 내가 행동했던 거, 뭔가 이런 다양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와서 꿈을 꾸게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다른 꿈을 계속 꾸는 건 하루하루 내 생활이 다르고 하루하루 하는 행동들이 다르고 하루하루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무언가를 경험하면서 생각이 바뀌기도 하고 또 추가되기도 하고 또 빠지기도 하고 이건 아니라고 뭐 수정하기도 하고 내가 목표로 하는 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맹목적으로 무언가 하나를 갖고서 욕망하는 거는 대단한 일이지만 그게 당연한 일은 아니에요. 내가 하루하루 먹고 생활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다 달라지면서 생각하는 게 계속 바뀌는데 어떻게 내가 욕망하는 게 맨날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내가 무언가를 더 알게 되면 이거에 대한 생각이 변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꿈이 계속 바뀌는 것도 당연한 거고 아직까지 내가 꿈이 없는 것도 괜찮아요.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는 잘 몰랐기 때문에 더 꿈이 많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크면서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아 이거는 나한테 좀 맞지 않아. 아 이거는 나한테는 좀 아닌 것 같아. 라는 다양한 생각들이 접목이 되면서 오히려 꿈을 꾸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워질 수는 있지만 누구나 마음속 깊이 욕망하는 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꿈이 없는 사람이 과연 진짜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아마 저한테 꿈이 없다고 하는 분들도 다 있을 거예요, 그 꿈이. 그럼 두 번째로, 저는 근데 진짜로 꿈이 없는데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꿈을 굉장히 거창한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꿈은 되게 사소한 거예요. 그냥 나의 진짜 본심이에요, 본심. 내가 진짜로 이루고 싶은 거, 진짜로 하고 싶은 것이 바로 내 꿈이에요. 진짜 내가 위대한 디자이너가 되겠다. 이런 것만이 꿈이 아니고 내가 정말 무언가를 발명해서 이 세상을 바꿔버리겠다 하는 것만이 꿈이 아니라 이런 것도 꿈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꿈은 위대한 디자이너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하루하루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게 제 평생의 꿈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매일매일 이뤄나가려고 매일매일 행복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꿈들은 다 있지 않나요? 나는 뭐 그게 진짜 현실적이어도 괜찮아요. 나는 진짜 뭐 내가 좋아하는 음식 매일매일 먹고 싶다. 혹은 나는 진짜 돈 걱정 없이 살고 싶다. 정말 나만의 그런 이상형을 만나고 싶다. 그런 것들. 그냥 뭐가 됐든지 간에
내가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빠른 시일 내에 이룰 수 있는 것도 괜찮고, 뭐 내가 남자친구가 갖고 싶다든지, 나는 이런 남자친구를 만나고 싶다든지, 이런 자잘한 것도 다 꿈이고, 이걸 이루고 나면 또 다른 꿈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이 꿈과 동시에 또 다른 꿈을 더 미래에 있는 꿈을 꿀 수도 있는 거예요. 저희 엄마께서는 저한테 뭔가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창한 이야기를 하시지만 저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고요. 제 꿈은 그렇게 위대하고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냥 이런 소소하고 자잘한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들의 꿈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꿈이 있어요. 꿈이 없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내일 당장 뭘 할지, 내일 모레 뭘 할지, 이게 최선의 방향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저는 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나아가서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이런 것들도 다 꿈이겠죠? 나는 뭐 내 이름으로 된 집을 갖고 싶다든지, 나는 뭐 건물주가 되고 싶다든지, 뭐 이런 현실적인 것들도 저는 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제 친구는 건물주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는 친구도 있어요. 그것도 정말 멋있는 거죠. 뭐 한국에서는 건물이 진짜 최고라고 하니까 뭐 건물주가 된다는 꿈도 저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 친구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고, 뭐 적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정말 빠삭한 친구고, 건물주가 된다는 게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적어도 그 친구한테는. 내가 진짜 사사 사이즈의 몸매가 되고 싶다. 혹은 뭐 안 입었던 옷을 입고서 멋있는 프로필 사진을 찍고 싶다. 이런 것도 다 꿈이죠. 꼭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어렸을 때부터 꾸지 않아도 돼요. 저만 해도 항상 하고 싶은 게 막 계속 생겨요. 제 버킷리스트들 다들 아시잖아요. 그 항목 하나하나가 저한테 다 꿈이에요. 이루고 싶은 꿈. 만약에 그런 위대하고 거창한 꿈을 꾸고 싶고 큰 목표를 갖고 싶다면 일단 내 눈앞에 있는 자잘자잘한 목표들을 꿈이라고 인식을 하고 이것을 하나하나씩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 여러분들 앞에 더 넥스트가 보일 거예요. 게임하면서도 퀘스트 하나씩 하면은 그 다음 퀘스트 계속 생기잖아요. 보스몹까지 가잖아요.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갑자기 팍 하고 위대한 꿈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뭐 꼭 그게 100% 정답은 아니지만 많은 제 주변의 친구들이 그랬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분명히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내가 어렸을 때부터 뭔가의 꿈을 간직하고 있다면 그거 너무 좋은 거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그게 꿈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진지하게 내 본심이랑 나와 대화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뭘까? 내가 진짜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정말 여러분들과 많은 대화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세 번째로는 내가 되고 싶은 사람과 직업은 다른 거예요. 꿈과 직업은 비슷해 보이지만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는 꿈은 뭔가 직업보다는 내가 되고 싶은 사람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되고 싶은 사람과 직업은 같은 게 아닌가요? 뭐 의사가 되고 싶은 뭐 그런 게 아닐까요? 하시지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패션을 하고 싶어 했잖아요. 근데 저한테 있어서 직업은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을 위한 수단일 뿐이지 이게 결승점은 아니에요. 내가 원하던 직업을 얻었다고 해서 내 삶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게임 오버, 엔딩, 뭐 해피엔딩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 직업은 내가 인생이라는 마라톤 혹은 이런 릴레이가 끝날 때까지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여기에 목표였으면 이걸 이루기 위해서 이 직업이라는 게 계속 수단으로 사용이 되어야 하는 거지 이거 자체가 결승점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꿈이라는 게 매일매일 행복하고 싶다고 했죠. 근데 제가 매일매일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필요해요. 매일매일 행복하려면 나는 맨날 좋아하는 걸 해야 되는데 내가 생활을 하려면 돈도 벌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매일매일 행복을 할까? 그러면 내가 맨날 즐거워하는 일을 해서 직업을 삼으면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저는 패션이라는 직업을 선택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의사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내가 뭐 아픈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 이런 게 되겠죠? 아픈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많은 아픈 사람들을 치료를 하려면 의사를 선택을 하는 거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의사라는 직업 수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 꼭 아픈 사람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것도 마찬가지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의사라는 수단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일반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도 물론 내가 어떤 특정 꿈을 갖고 목표를 갖고 이 회사를 다닐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돈 걱정 없이 살고 싶다. 혹은 내가 나중에 예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이런 것들도 다 이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인 거고 좋은 가정을 이루는 사람,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 걸 수도 있는 거고 그걸 위해서 이 직업을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잘 설명이 됐으려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업을 내 꿈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굉장히 회의감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걸 왜 하는 거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분명 일하면서 들 수도 있고요. 공부를 하다가 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부분인데 20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리는 항상 특히나 한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목표가 항상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중학교,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고등학교 때는 대학교. 이 모든 궁극적인 목표는 좋은 대학교를 가는 게 목표고 이 좋은 대학교를 가는 목표는 좋은 직업을 갖는 것?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되진 않겠지만 대부분 이런 수순이잖아요. 근데 이 직업 다음은 목표가 없어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학교 때 갑자기 무기력해질 수도 있고 회의감이 들 수도 있고 내가 이 공부를 여태까지 왜 했지? 혹은 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지금 이 회사에 오기 위해서 이렇게 힘들었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목표가 아니고 이게 목적지가 아닌데 목적지라고 착각하고 계속 달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에 다다랐는데 길이 없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저는 항상 제가 행복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게 혼란스러울 때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되게 힘들 때 그때가 제가 된다 언니를 한참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을 때거든요. 근데 역시나 제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항상 방황하고 고민하고 고뇌하고 힘들 때마다 되게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주변에 많은 언니들이 그랬고 많은 동생들도 저한테 그랬고 친구들도 그랬는데 이번엔 그 키포인트가 된다 언니가 되어주었습니다. 언니가 저한테 이 말을 해줬어요. 너가 되고 싶은 사람과 직업을 혼돈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너의 직업은 패션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너가 되고 싶은 사람은 패션을 하는 사람이 아닐 거라고. 그래서 그때 언니가 그렇게 정말 짧게 던져줬는데 제가 그거를 덥석 물었죠. 내가 패션을 한다는 게 꼭 궁극적인 목표는 아닌데 제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신을 차려서 이런저런 고민을 해보고 결과적으로 내가 되고 싶은 건 매일매일 행복한 사람, 매일매일 즐거운 일을 하는 사람, 정말 하루하루 걱정 없이 행복하게 보내는 것. 그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는 너무 개운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것에 집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한테 꿈이 없다, 혹은 요새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되게 회의감이 많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많은 별별이님들, 또 구독자님들, 또 언니, 동생 분들께 저도 똑같은 고민을 되게 옛날부터 해왔고 그걸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항상 까먹거든요. 주변의 도움 없이는 이런 걸 깨닫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셨던 분들께 좋은 키포인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여러분들 개인이 하는 거지만 이 작은 키포인트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생각하는 그 꿈이라는 거는 여기까지고 이렇게 세 가지고요. 꿈이라는 게 뭔지, 그냥 나의 욕망. 그럼 내가 장기적으로 욕망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게 되고 싶은 게 뭔지를 생각을 하고 그 되고 싶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직업을 수단으로 삼을 건지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꿈이라는 거는 계속 갱신을 하는 거예요. 내가 결혼을 하면 또 다른 꿈이 생기고 자식이 생기면 또 다른 꿈이 생기고 또 내가 뭐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성공하면 또 다른 꿈이 생기고 하는 것처럼 꿈이라는 건 수시로 여러분들한테 계속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이루고 또 생기기도 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다 꿈꾸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진짜 실현하기 쉬운 꿈이든 실현하기 어려운 꿈이든 정말 말도 안 되는 꿈이고 뭐 너무 현실적인 꿈이든 너무 추상적인 꿈이든 뭐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아주 추상적이고 아름답고 위대한 것을 이루는 것만이 꿈은 아니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꿈을 꾸는 사람들이라는 거. 항상 저한테 저는 꿈이 없어요 라는 친구들을 보면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아닌데 분명히 다 꿈이 있을 텐데 내 본심이랑 대화를 많이 해보세요. 그래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내가 무엇을 욕망하고 꿈꾸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또 길고 긴 영상이 끝이 났는데 다 봐주셨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마음속 깊이. 이 꿈이랑 비슷한 이야기로는 저는 20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 약간 좀 이어지는 부분인데 조금 다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저는 20대인데 한 게 없어요. 20대인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20대인데 목표가 없어요. 이런 분들이 이야기들이 너무 많고 어린 친구들도 제가 20대 때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서 근데 결국엔 이것도 다 꿈이랑 비슷한 맥락이잖아요. 다른 방식으로 풀 거긴 하지만 그래서 다음 별별 라디오에는 저의 20대와
제가 바라보는 20대, 30대, 40대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미래를 플랜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다음 영상도 빨리 보고 싶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우린 늦지 않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